너의 미래가 달달하길 바래. 안녕하세요. 낭만 강사 홍사부입니다. 자, 오늘은 26학년도 입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해서 빌드업 과정인 처음 프롤로그입니다. 프롤로그로 오늘 동영상을 찍습니다. 자, 오늘 찍을 것은 26학년도 입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근저에 깔려있는 두 가지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동영상부터는 좀 세부적으로 하나씩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별 입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시험에 관련된 거, 논술이라든지 정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입학 정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의대 입학 정원이 상당히 중요한데 의대 입학 정원은 상위대학의 상위학과에서 인원이 결정이 되게 되면 밑에 있는 대학, 밑에 있는 학과의 인원들이 결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대 입학 정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입학 정원과 모집 인원의 그 차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입학 정원은 최대한 모집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모집 인원은 그 해에 실제로 모집하고자 하는 인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인가가 날 수 있는 최대 인원수가 바로 입학 정원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인터뷰를 했죠. 여기서 모집 인원과 입학 정원을 혼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26학년도 모집 인원은 24학년도 입학 정원에 준해서 뽑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26학년도 모집 인원은 24학년도 입학 정원에 준한다고 했으니까 3,058명입니다. 자, 그런데 26학년도 입학 정원은 현재 2,000명이 증원된 5,058명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자, 이 말을 혼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교육부 홈페이지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2026학년도 입학 정원은 5,058명이 맞고요. 모집 인원이 3,058명입니다. 자, 전 정부의 어떤 시적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입학 정원을 넣으면서 정말 큰 희생을 치렀고 지금 혼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하나 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모집 인원이 2024년도로 회귀를 했지만 입학 정원은 2,000명이 증대된 상태로 그대로 진행된 겁니다. 자, 이것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그리고 혼란이 해소가 된 상태에서 의협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학 당국과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인원수를 늘려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마도 2027학년도까지는 그대로 현행으로 갈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마 협의로 돼서 합리적인 수준에 대해서 조금씩 늘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25학년도에서는 2,000명이 증원이 된 5,058명으로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대 합격 컷에 대한 비교를 조금 해볼게요. 자, 의대 합격 컷에서 상위권 대학교의 서울대, 연대, 카톨릭대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상위권 대학교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의대만 인원이 충원되었기 때문에 그 밑에 학교에서는 좀 변화가 생길 수 있겠지만 상위권은 극상위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위권, 하위권 대학에서는 합격 컷 자체가 상당히 차이가 날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일단 보게 되면 충남대가 가장 많은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에서 24학년도 같은 경우 1.14에서 형성이 되었다면 25학년도에서는 1.23에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0.09의 차이가 났다는 건데 0.09의 차이가 났는데 이 점수는 상당히 큰 점수입니다. 0.09 같은 경우에 하나의 대학의 한 가운데 정도 이렇게 된 요 정도의 점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점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당연히 합격 상황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많이 만들어내는 점수 차이입니다. 자,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직까지 합격 컷이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나온 걸로 말씀드린 건데 실제로 발표된 자료 같은 경우에는 건양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인재 전형이 25학년도에는 70% 것이 1.20으로 나타났는데
24학년도에는 1.66이라는 점수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0.04 정도의 차이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의대 모집 인원이 준 합격 컷의 영향은 상당히 큰 거로 보입니다. 자, 물론 70% 컷이기 때문에 이게 최종 컷까지 가게 되면 점수 차이는 더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동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동된 최종 컷으로 갔을 경우에 점수 차이가 아마 더 많이 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서울대학교가 그럼 입시가 의대에서 결정이 되었다면 그 밑에 있는 학과들이 이제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 움직임을 보게 되면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1.1에서 1.3 정도 사이에서 합격 컷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25학년도에서는 0.1 정도가 내려간 1.1에서 1.4 정도의 합격 컷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것도 상당히 큰 내용입니다. 일단 아이들이 전체 점수에서 0.1이라는 점수가 차이가 난다는 건 엄청난 차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일반 전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을까? 자, 일반 전형 읽어드릴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일반 전형은 최저가 없습니다. 수능을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특목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특목고의 이야기보다는 일반고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2점대, 3점대 합격되는 친구들은 여기서 배제가 됩니다. 자, 일반 전형에서 1차 컷을 넘어가는 점수의 최소한은 1.5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5가 1.6 정도에서 형성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농대 같은 경우에는 1.7에서 형성됐습니다. 자, 물론 1차 컷을 넘어가게 되면 구술 고사기 때문에 이 시험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차 컷을 넘어간 것을 기준으로 봐야지 이 면접고사까지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서울대학교 입결상에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형성이 돼야 될 것이 1.7까지 내려간 정도까지 보인다. 그것은 이제 0.2 정도 차이도 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의대 입학 정원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움직임이 더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이 쭉 나가서 의대로 갔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의 공대라든지 그 밑에 있는 학과들은 도미노처럼 점수가 더 내려간 상황으로 나타난 겁니다. 자,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입시 상황에서 의대 정원이 회귀를 했기 때문에 26학년도에서는 25학년도의 입학 결과를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4학년도를 쓸 수는 있을까? 자, 가장 큰 문제점은 25학년도에 입학 정원이 늘어난 상태에서 지금 이러한 혼란이, 정치적 혼란이 있을지는 몰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재수를 염두에 두면서 진행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재수 인원이 해결이 안 됐어요. 자, 그러니까 26학년도 입시를 생각할 때 24학년도와 25학년도를 어느 정도 절충을 해야 되고 25학년도의 점수는 좀 믿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의 주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수능의 난이도가 낮아졌다라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서울대학교와 같은 입시 전형을 취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자, 일단 수학만 봤을 경우에는 킬러형 문항을 없앴다. 자, 그리고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문제들, 그 문제들이 대략 6문제였거든요. 그것이 대략 4문제 정도로 축소된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문제들의 난이도가 상당히 좀 쉬워졌기 때문에 자, 여기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점수와 점수의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서울대학교는 두 가지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과학 탐구를 선택할 때 이 점수에 가산점이 주어지게 되는데 원어는 제로고요. 원투는 3점이고 투투는 5점입니다. 근데 투투 5점을 맞기 위해서 그거를 해야 된다? 이거는 감수해야 될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려울 것 같고 효율성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투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원원을 선택한 것보다는 3점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에 지역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위주 두 개가 생겼는데 둘 다 내신 성적이 들어갑니다. 자, 이때 지역균형은 차치하고 수능 위주만 생각을 좀 해볼까요? 자, 수능 위주 같은 경우에 두 사람의 입학사정관에 들어와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절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객관적인 평가지 어떤 주관적인 평가는 아니에요. 자, 그랬을 때 A, B, C로 나누고 AA, AB, BB,
BC, CC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 점수 차이가 CC와 A의 차이는 5점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CC면서 1, 2를 하는 사람은 대략 8점의 점수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서울대학교 가장 밑에 학과에서부터 의대 밑에 있는 학과까지 전체 표점의 차이랑 맞먹을 수 있는 점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다는 거죠. 자,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수능 대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수능 대박이라 해도 과탐을 1, 2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내신이 좋지 않아서 CC가 됐다고 그러면 8점의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 입학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난이도가 쉬워지면서 가산점의 영향력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죠. 이거를 잘 생각을 해서 서울대 입학이라든지 자, 이러한 유사한 전형을 갖고 있는 대학들은 지원할 때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26학년도 입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바탕을 깐 거죠. 프롤로그입니다. 프롤로그로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의 변화로 일어나는 어떠한 현상들, 그리고 수능의 난이도가 쉬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문항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사항을 염두에 두면서 입시를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낭만강사 홍사부였습니다. 시간은 바쁜 듯이 흘러 바람이 매몰차게 스쳐 가네.